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최근 반도체주의 부진 속에서 바이오주의 상대적 선전이 이어졌는데요. 그 속에서 국내 대표 기업이죠. 삼성그룹주의 희비 역시 엇갈렸습니다.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주가 추이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삼성그룹주의 형님격인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엇갈린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지난달 장중 100만 원을 넘어서며 황제주 탈환을 예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을 터치한 이후 약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며 100만 원 선 안착을 시도했는데요. 지난 10일 장중 101만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1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25% 이상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질주가 계속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와는 달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신저가를 새로 썼는데요. 10만 전자 간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올해 들어서 15% 하락한 삼성전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20% 이상 대폭 낮췄고 이 밖에도 다수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당분간 상승 모멘텀을 찾기 힘들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9월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주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그룹의 주가 전망과 대응책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추이 살펴봤는데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주 다시 황제주 복귀를 시도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대표 수혜주로 부각받기도 했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직접 수혜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이제 유출되어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하기 위한 법인데, 특정된 중국의 우시앱텍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및 계열사 등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DMO 분야에서는 론자에 이어서 점유율 2위 업체로 당장 미국 쪽에 제재를 받게 되면 론자 또는 3위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물량을 돌리거나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한데요.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강조해드렸고 100만 원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돌파나 이제 연중 최고가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도 염두에 두시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전자 주가는 이번 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큰 영향은 없었는데요. 지금 반등세도 굉장히 미미한데 왜 이렇게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도 의미 있는 좀 추세 전환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10일에는 이제 2% 상승하면서 이제 8거래일 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낙폭 과대에 대한 좀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이제 멈췄고, 이를 통해서 이제 7월 52주 신고가 경신 후에 거의 두 달 만에 25%가 빠진 단기 과매도 구간까지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런 삼성전자의 힘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 첫 번째는 좀 실적 부분이겠습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하반기 반도체 수요가 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우리가 또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 실적도 이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좀 밑돌 거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각각 5%와 그리고 23% 이제 하회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사 갈등인데, 제품 생산과 공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사측에서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으나 역시 삼성전자의 그 상징적 이미지 차원에서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인 순매도를 이제 9월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기업에 대한 수급 역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했는데 개인들만 홀로 삼성전자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뭐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뭐 생물보안법 수혜주 그리고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달 주가가 저점 대비 40% 이상 상승세를 보여준 반면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주가가 고점 대비 8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큰 폭 지금 하락하는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보면 결국은 계속 주가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연 배당률도 한 4%대로 좋고 삼성전자는 빠져서 매수를 하면 결국은 원점은 회복이 된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권 주식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매수를 해서 사실 물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월봉을 보면 주가가 회복이 되더라라는 측면으로 매수를 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꾸준하게 좀 들고 간다라면 주가 자체는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나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흘러내리는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추격 매수와 저점 매수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라는 물음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 주실까요? 의견 바로 확인해 보죠. 지금 보니까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허인남 대표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해 주셨는데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그 회복력을 의심치는 않지만 역시 주도력 면에서는 낙폭 과대보다는 이제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추세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앞서 그 설명드린 대로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이제 투심을 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CDMO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위탁 개발 분위기가 이제 2배 이상 이제 증가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32년까지는 이제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좀 단기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없겠지만 이제 중장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21년 전고점인 이제 97만 원부터 이제 100만 원 사이를 지금 9월 좀 매물 소화를 통해서 이제 신고가 랠리를 준비 중인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95만 원 전에 좀 눌림목이 형성된다면 좀 중장기 기준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김상두 대표님은 삼성전자를 선택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엔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네. 마음이 약간 바뀌신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좀 관망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많이 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최근 급락을 한 삼성전자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픽을 한 건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종합주가지수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을 찍으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을 때 역시 지수가 반등을 하는 건데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60월 이평선 부근에서 저렇게 주가가 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등락 조정을 보이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어떤 상승을 보여준 흐름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근접을 했을 때 장기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터닝을 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 정도
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내후년이나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장세를 보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으니 매수해서 들어간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수익률 면에서는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증시가 하락한다는 명절 징크스 영향일까요? 이번 주도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시장이 좀처럼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21년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에 국내 증시의 이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를 결정짓는 그 라인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2,750선, 그리고 또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850선이 이제 중심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라인을 이제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역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추가 상승 동력에 이제 부재가 먼저 작용을 했고, 그리고 또 8월 초에는 미 경기 침체 우려가 추가되면서 이제 그 투매 구간, 즉 과매도 구간까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9월에도 이런 8월에 대한 이런 걱정들을 만회하거나 면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다음 주 이제 FOMC에서의 이제 금리 인하 시작은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2년 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충분히 뭐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거는 나중의 문제이고 최근 과매도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은 코스닥 기준 80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장 관심은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로 쏠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인하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5bp 인하의 무게가 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9월 17일 그리고 18일에 FOMC가 있고 결국 기준금리는 9월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9일이죠. 9월 19일 3시 정도에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이제 25bp 가능성이 이제 65% 그리고 50bp 가능성이 지금 15%입니다. 결국은 베이비컷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저는 이제 주가는 좀 안도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B컷에 50bp를 인하를 한다라면 저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00년의 닷컴 버블이나 그리고 2008년도의 금융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2019년,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그 당시에 50bp의 B컷이 나왔었을 때 주가 자체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면 경기가 후퇴되는 거구나, 경기가 안 좋구나라는 부분들이 방증해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B컷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의 급락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 3번의 금리 인하가 있는 가운데 패드 워치에 따르면 이제 100bp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한 번 정도는 50bp의 B컷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금리 정책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금리가 멈추는 시점부터는 차트에서 보시듯이 주가가 큰 폭의 우상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향후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리 결정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추석 이후 시장은 반등세를 펼칠까요? 아니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여기서 시장 전망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반등장이 2분, 박스권 1분. 이동우 대표님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네요. 뭐 일단은 크게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 하락을 제한해주는 요소이기는 맞지만 나빴던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적인 조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미 증시 자체가 기대감을 안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며 하반기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미국 대선으로 초점이 맞춰질 듯합니다. 결국 2000년 이후에 미국 대선 앞두고 큰 상승을 거뒀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으로 보고 다시 주도주 찾기를 하시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네, 김상도 대표님은 반등장을 예상하시네요. 그러니까 반등장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현재 FOMC에서 아마 베이비컷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반등장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초반에는 연준에서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25bp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다가
50bp를 인하를 하면서 좀 뒤통수를 맞고 주가가 급락을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번에 말씀드린 대로 B컷이 나온다면 시장 자체는 9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급락에 따른 또 기술적인 반등이 아마 10월 정도에 나오는데 그리고 또 역시 이제 11월이나 12월의 금리 여부에 따라 또 주가 움직임이 또 달라질 걸로 그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25bp 인하를 한다라면 일단은 뭐 다행스럽게 좀 안도 랠리가 조금 정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석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주도주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 새로운 주도주 엄선해 보도록 하죠. 세 분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신 섹터 확인해 보죠. 바이오 제약과 신재생 화장품, 개별 테마, 그리고 바이오. 의견이 다 조금씩 엇갈리는 것 같은데 허한한 대표님은 앞에서도 바이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뭔가 추석 이후 하반기 주도 섹터로 보시나 보네요. 네, 뭐 우선 바이오, 뭐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모두 뭐 국내 증시를 좀 주도해야 될 주 네. 섹터군인데 섹터별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는 역시 이제 바이오가 순서상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증시 대비 강한 이유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역시 앞서도 설명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리고 또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이라는 다른 섹터에서는 아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모멘텀을 통해서 지금 제약 바이오가 상승 추세를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구간 동안 이제 2차 전지 섹터와 이제 반도체는 이제 최근 하락을 마무리짓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겪은 후에 순서상 섹터별 순서상 바이오에 이어서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등 이런 식으로 좀 섹터별 순환매가 다시 한번 코스닥이 850선을 넘어선다면 이런 또 탄력적인 순환매 장이 다시 또 반복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다양한 섹터를 선택해 주셨네요. 아마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들을 조금 더 가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월 급락 뒤에도 가장 먼저 고점을 돌파하거나 가장 연속성 있게 오르는 업종이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고 9월 하락 뒤에도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자리를 넘어선 업종과 실적 차트를 겸비한 화장품 정도가 아마 그 자리를 좀 넘어섰고 일주일 전 하락이 시작된 부근에 위치한 업종 정도가 이제 바이오 제약이나 신재생에너지 요 정도로 압축되고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그에 못 미친 상황이라서 추가 돌파를 위한 큰 힘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적은 힘으로도 돌파가 가능한 화장품, 바이오 제약, 신재생 에너지 정도가 부익부 업종을 아마 우선시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태 대표님은 개별 테마 특히 대왕고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오늘 이제 그 시장에서 개별 테마가 일단 대왕고래 테마도 장중에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네. 또 위고비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왔고 또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약세장에서는 뭐 재료가 있거나 혹은 정부 일정이 있거나 이런 테마주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쪽을 좀 픽을 했는데 일단 추석이 좀 끝나고 난 이후에는 2차 대왕고래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 석유 기업을 상대로 로드쇼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12월 달에는 또 시추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말까지 이 정부 일정들이 차곡차곡 정부 일정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주가 자체가 조정은 나오겠지만 계속 우상향의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도 또 급등이 나왔었던 뭐 GS글로벌이나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대표 주도주들이 정고점을 향한 어떤 꾸준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